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킨입니다. 오늘은 삼삼정석에서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아마도 애호가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끊어가는 싸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삼삼정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삼삼을 침입해서 이제 어느 한 방향으로 막고요. 나를자를 씌워서 흙이 젖혀갔을 때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은 그냥 늘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흙에게 선수가 돌아가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은 대개 손을 빼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가지고 흙이 둘 때 가장 쉽게는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늘어서 받는 거거든요. 늘어서 받는 자리는 필수입니다. 받지 않는다면 젖혀가는 수가 있죠. 막을 때 바깥쪽을 끊게 되면 이 석점 끊기는 약점 때문에 뒤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정석 후에 보통은 단수를 바깥쪽으로 쳐서 이러한 형태로 타협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바로 끊어가는 수가 또 마침 프로들 대국에서 등장하여서 이 끊어가는 수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회부해 보고자 합니다. 김은지 선수의 대국에서 나온 실전 대국이고요. 이 끊어가는 수가 애호가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변화들, 새로운 변화들도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예전에 제가 이 끊어가는 변화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또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끊어가는 수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강좌 시작에 앞서 바둑퀸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러한 형태가 이렇게 늘어서 받게 되면 굉장히 두터워요. 하지만 후수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방이 이제 선착을 대세점을 하게 되면 약간 발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서 손을 빼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이 모양을 가지고 사실은 흙도 물론 실전처럼 바로 끊어서 둘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는 변 쪽에서 먼저 갈라쳐서 좀 갈라치기도 사실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옛날식으로. 지금 보통은 이쪽으로 4칸 정도 떨어져서 이 끊어가는 약점을 엿봅니다. 그러면 이때도 백의 선택이 쉽게는 늘어서 이제 타협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서로 간의 무난한 진행으로 이제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백이 적극적으로 변 쪽을 다가가서 이 끊어가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부터 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흙이 이 선을 미는 것까지는 외길인데 백의 선택에 있어서 변쪽에 흙돌이 없을 때는 보통은 늘어서 행마를 하고요. 이 흙이 이렇게 바람개비형의 전투로 중앙 쪽을 뻗어갔을 때 이러한 모양에서 보통 이 한 칸의 자리가 서로 간의 필쟁점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보시면 이 변 쪽에 놓여있는 흙돌 때문에 전투에서 백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수를 바깥쪽으로 쳐서 이렇게 뻗어가게 되면서 바꿔치기형 정석이 이루어지게 돼요. 좀 복잡하죠. 프로들도 이러한 변화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늘어서 받아주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만약에 좀 수순을 좀 보여드리자면 끊겼을 때 단수를 치고 밀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석점을 버리는 진행을 하는데 버리기 전에 먼저 귀 쪽에서 응수타진을 걸어갑니다. 자, 그럼 단수를 치게 되면 이렇게 바꿔치기가 일어나게 돼요. 이러한 모양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뒷맛이 바로 이제 이 백석점을 이렇게 한 칸 띄어서 꿈틀거리게 되면 여기서 흙이 잘 둬야 돼요. 이 모양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나를자를 두고 건너가는 수를 엿보고 만약에 이렇게 백이 막아서 둔다면 수상전에 있어서는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당장은 백이 패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패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먹여치는 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먹여치면 백이 따내잖아요. 그래서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곳을 이제 두어야 되는데 이곳을 만약에 먹여치면 이렇게 석점까지 키워서 먹여치는 수가 성립하면서 백이 안 됩니다. 수부 쪽으로 잡혀요.
그래서 이제 백도 그냥 잡으러 갈 수가 없는데 이런 모양이 이제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제 백도 이제 중앙 쪽으로 탈출을 이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가는 행마가 좋고요. 그러면 이제 흑도 여기서 한 점을 따내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타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흑도 잡게 되면 속률이 약간 떨어지고 백이 6대 4 정도로 좀 발이 빠르다고 하고요. 여기서도 흑이 바로 잡지 않고 손을 빼고 진행을 해요. 이때도 백이 안 살리는데 이 호구 자리가 아프다. 이러한 자세가 나왔을 때 흑이 좀 두텁다라고 보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한 수 한 수 지금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면 서로 간에 일단 골치 아파집니다. 백은 젖혀서 끊어가는 수가 정수인데 바꿔치기 변화도 어렵지만 이렇게 또 패를 바로 진행을 해서 자체 팩감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도 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제 버리는 진행으로 이렇게 해서 돌을 버리면서 서로 간에 바꿔치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서로 5대5로 호각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어렵죠. 서로 간에.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모양을 바로 끊지 않고 변 쪽을 먼저 응수타진을 통해서 받아주면 다시 또 변으로 벌려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변 쪽을 다가가면 끊어서 싸움을 걸어가는 것이 약간 정설로 알려져 있는 형태였었어요. 그런데 김은지 구단의 선택은 바로 돌격 앞으로 끊어갔습니다. 그건 마치 기세의 싸움을 피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점을 빠져나오게 되고 밀어가니까 이때는 돌이 없기 때문에 흑의 응원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늘어서 싸우고 싶은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싸움이 극초반에 이루어졌을 때 흑이 불리하다라는 좀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던 형태였고 저도 이 모양을 예전에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안 둔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바로 이렇게 싸움 걸어가는 것이 약간 무모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잘 두지 않는 수법이었는데 막상 두어보니까 아주 유력한 수법들이 도처에 좀 숨겨져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늘었을 때 이 한 칸의 자리가 필쟁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애호가분들 입장에서는 이 좌우의 석점이 가운데에 끊겨 있는 형태에서 좌측의 백돌이 좀 더 좀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좌측 돌을 이런 식으로 지켜서 가고 싶은 이런 식으로 만칸 뛰게 되면은 백도 얼마든지 양쪽을 이제 좀 변으로 펼쳐가면서 충분히 타기가 가능한 형태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거의 이렇게 두실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흑이 좀 만약에 백이 3칸 정도로 허술하게 벌릴 경우에 그냥 한 칸으로 진행하지 않고요. 백을 이렇게 씌워서 석점을 최대한 압박하는 수가 아주 유력합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이제 백이 밀고 흑이 젖혀갔을 때 중앙으로 이제 돌파하는 붙임이 아주 유력해야 되는데 물론 끊는 수는 양단수 때문에 흑이 안 됩니다. 근데 이때 흑이 좌측으로 또 가거든요. 이렇게 행마를 해서 받아주면 다시 붙여서 이러한 자세가 나왔을 때 빠져나오게 되면 좌충으로 백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좀 씌어갔을 때 백 석점을 아주 강력하게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백이 좌측으로 10개 행마를 못해요. 좀 이렇게 행마하면 이 자리가 선수고 씌어가는 수가 아주 유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벌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둔다면은 먼저 이제 이쪽을 젖혀서 호구로 활용을 한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행마를 해서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부분적으로 백은 집으로 약간 이미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흑이 다시 이렇게 한 칸의 자리를 서로 간의 필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칸의 수를 통해서 다시 공격을 오게 되면 이러한 진행이 되었을 때 흑이 약간 우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주도권 싸움에서 이 3칸의 보시게 되면 이 흑이 늘었을 때 흑의 한 칸의 자리가 서로 빛나는 곳이기 때문에 워낙 두고 싶은 필쟁점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백이 물러난 느낌이 드는 장면이에요. 변 쪽을 가게 되면.
자, 그래서 백은 이제 이때 보시면 좌측의 백 석점이 좀 더 얇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고 하여서 중앙 쪽 한 칸 뛰는 수가 정수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블루스팟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백의 석점을 바로 공격을 하고 싶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석점이 이 귀의 약점으로 인해서 잘 공격이 안 됩니다. 일단 한번 붙여놓고요. 젖혀서 만약에 백도를 몰아친다면 귀를 한번 젖혀놓고 받을 때 나를자의 건너붙임의 맥점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사는 자세를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양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깔끔하게 살았죠. 네, 그래서 백이 이제 흑이 백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 칸 정도로 지켜두어야 되는데 추후에 막히는 자리도 선수로 들어서 일단 끼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만약에 흑에게 역으로 이제 허용당하면 또 선수로 흑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끼어 이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은 백이 6대 4 정도로 약간 우세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쁘지 않아요. 그냥 딱 보기에 인공지능이 6대 4라고 해서 저희가 인식을 하는 거지 실제로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전혀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백은 물론 이 자리 받지 않고 끊어서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리를 챙기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방금 전에 보여드린 형태가 흑의 나를자를 방비하는 아주 효율적인 수법이에요. 이곳을 늘어서 봤더라도 일단 젖혀서 호구 치는 자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은 쉽게 탈출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를자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백은 한 칸으로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나를자가 두려워서 변쪽을 받는다면 이제 주도권 싸움에서 이제 흑이 먼저 조금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결과입니다. 자, 실전 진행인데 사실 보통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은 한 칸으로 많이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젖히고 호구를 쳐서 탄력을 구하는 행마를 통해서 변의 벌림을 이제 최대한 넓게 좀 펼쳐갈 수가 있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좀 백의 실속이 좀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바로 끊는 싸움을 결행하지 않아요. 자, 이런 진행이 일반적인 흐름인데 여기서 또 재밌는 수가 등장합니다. 김은지 구단, 네, 워낙 공부량이 많죠. 붙여가는 수가 등장했어요. 자, 붙였을 때 흑의 의도는 뭘까요? 붙이면 젖혀라 해서 젖히면 이제 흑의 주문에 딱 걸려든다는 건데요. 이렇게 늘어서 백은 끊기는 약점 때문에 뭐 어디론가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건너붙여서 흑 석점을 막아서 제압하는 수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흑의 주문은 일단은 받아달라라는 건데요. 그래서 백은 이렇게 젖혀서 받게 되면 실제로 흑이 늘어서 받을 때 다음 수가 어려워집니다. 변쪽을 받으면 끊겨서 행마가 어려워지고 만약에 이쪽을 그냥 잃을 수는 없어요. 너무 발이 느립니다. 이것도 끊기면 얼마든지 단수를 아래편으로 쳐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더라도 백이 충분히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을 받아야 되는데 좌측 백 석점에 대해 지금 보시면 좀 이미 영향을 미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흑은 붙이는 수가 아주 유력하고요. 받아달라라는 주문이에요. 자, 일단 실전 진행은 그냥 늘어서 받았는데 이 느는 수 자체도 일단 중앙으로 약간 눌렸기 때문에 이미 당했습니다. 활용을 당했고요. 실전에는 여기서 또 기세로 나를자를 바로 씌워갔는데 이 수보다는 약간 널찍하게 떨어져서 좀 3칸 정도로 행마를 해서 백을 압박하는 수가 조금 더 유력했어요. 이렇게 두어가면 원래 기존에 이제 백이 좀 이런 자리를 선수를 하고 받을 때 어깨를 짚어서
나가는 수가 아주 통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모양이 이제 이미 붙여서 백을 활용했기 때문에 늘어서 싸움을 진행을 하더라도 이미 흑이 조금 앞서 나가는 국면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흑이 굉장히 두텁죠.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실전에서는 이렇게 이제 조금 약간 간격을 떨어져서 갔더라면은 흑이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전에서는 바로 이제 날일자로 진행을 했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맥점을 통해서 파괴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모양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죠. 중앙에 흑이 붙여진 교환이 꽤 이득이에요. 그래서 흑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진행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김은지 선수는 이 모양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두면 젖혀가는 자세가 좋다라는 거를 이미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단수가 나왔는데요. 단수보다는 사실 그냥 이렇게 단단하게 늘어서 행마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지금 인공지능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흑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실전에는 단수가 나왔고, 이 단수는 한 점을 좀 효과적으로 제압을 하면서 중앙에 밀어가는 수를 좀 힘있는 이러한 중앙 쪽에 밀어가는 행마를 참 좋아하는 김은지 선수인데, 워낙 힘바둑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터운 자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수를 두기 위해서 둔 것 같은데, 실제로 인공지능은 이 중앙에 밀어가는 수가 이러한 삼선 쪽의 큰 자리, 이러한 밀어가는 수보다 좀 작다고 보더라고요. 저도 이것이 참 의외인 부분이, 이렇게 밀어갔을 때는 뭐 실전처럼 한 칸으로 중앙 쪽으로 너무 받아주고 싶은 장면이거든요. 뭐 젖히면 끊겨서 싸움은 곤란할 것 같고, 그러면은 뭐 늘거나 뛰거나 해서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이러한 자리를 훨씬 더 크게 보더라고요. 두 점머리 맞더라도 두 칸으로 행마해서 일단 백은 쉽게 살아있고, 또 귀의 사활을 보면 먹여쳐서 흑이 못 살았습니다. 먹여치면 따내면은 이제 자체 사활에서 이렇게 보시면 호구를 만약 치게 되면 유명한 사활이 있죠. 치중으로 잡히고요. 뒤로 이어서. 그래서 이왕 이어서 만약 두게 되면 또 치중으로 해서 양자충을 통해서 흑돌이 전부 다 이제 잡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먹여쳤을 때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낼 수 없고 뒤로 이렇게 호구를 쳐서 패 모양을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패가 남아 있으면 흑에게는 큰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이 막는 수의 가치를 엄청 크게 봅니다. 두 점머리 허용하더라도 괜찮아요. 귀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쪽에 미는 수를 결행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 임시방편으로 한 점을 좀 더 단단하게 제압하는 이제 수법으로 단수를 쳤는데, 실전에 이제 막았더라면은 백이 좀 우세한 국면으로 앞서갈 수 있었고요. 실전에는 한 칸을 뛰니까 오히려 이 진행이 흑이 잘 됐어요. 이 수도 아까 제가 느는 행마가 정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끊겨서 곤란하죠. 단수를 치더라도 밀어가게 되면 이 진행은 흑이 안 돼요. 좀 축으로 잡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한 칸을 떼야 되는데 단수를 친 것의 의미는 미는 수도 두고 싶고 막는 수도 두고 싶다라는 좀 이중적인 좀 의미에서 강수인 거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 미는 수가 별게 없다, 막는 것도 별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실전에는 상대방이 받아주는 선택을 하는 순간 흑이 잘 됐어요. 이렇게 이제 실전 진행인데, 이렇게 되니까는 흑이 미는 자리가 워낙 커서 서로 간에 요철하고 할 수 있는 자리를 흑이 차지하면서 흑이 좀 앞서 나가는 국면으로 바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바둑을 제가 만약에 끝까지 리뷰를 한다면 바둑 맘TV에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혹시 제가 리뷰를 하게 되면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일단 흑이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원래 기존에 끊어가는 싸움도 흑이 무리다, 약간은 초반부터 두게 되면 좀 실속이 없다라는 걸로 알려진 형태였는데, 막상 진행이 되는 좀 수순들을 살펴보니까 도처에
엄청난 변화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일단 흙은 끊고 늘었을 때 붙여가는 수가 약간 좀 행마를 좀 비틀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좀 주도권을 가져가는 아주 유력한 수법이에요. 일단은 이 붙여가게 되면 상대방의 응수가 까다롭다는 거죠. 받아주면 좌측 석점의 돌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자니 이미 자체로 당했습니다. 이렇게만 두더라도 아까 흙이 유리했고요. 실제로 지금 이 자리가 블루스팟 자리예요. 근데 김은지 선수가 구사한 이 나를자는 블루스팟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두어볼 수 있는 진행이고요. 좀 모양이 단조롭습니다. 서로 간의 진행이 외길 수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쉬운데 붙여진 교환이 이미 흙으로서 좀 이득을 보았다고 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백의 정수는 받지 않고 이 붙이면 져쳐라 해서 받아주는 것이 좀 일반적인 행마인데 받지 않고 손을 빼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귀를 한번 젖혀 놓고 호구를 쳐서 먼저 안정을 하고요. 이 다음에 다시 변으로 벌려갑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흙이 이제 백을 이제 뭐 젖혀서 압박을 하고 싶은 그런 장면인데 백 넉점이 잘 안 잡혀요.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 흙도 약점 때문에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때 이어서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자체로 많이 당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백은 이 모양을 한 점을 버리면서 가만히 늘어서 행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단수를 쳐도 어차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늘어서 받는 것을 추천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괜찮다. 약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붙일 때 받지 않고 이제 반대편에서 호구를 쳐서 안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밌는 게 원래 보통은 젖혀서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러한 진행이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를자를 먼저 두면서 백을 압박하면서 행마하는 것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아주 강수고 약간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두게 된다면은요, 백은 잘 받아야 되는데요. 먼저 이 나를자를 그냥 받아줄 경우에는 약간 잽을 당했다라고 봅니다. 아주 약간 이제 당한 건데, 근데 막상 이렇게 받아주고 둬도 됩니다. 이렇게 젖히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변화에서 백이 가만히 늘어서 받는 것은 정수이고요. 이때 흙이 백을 계속해서 압박해 갑니다. 여기서 잘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따라서 젖히면 끊겨서 이 싸움은 백이 무리입니다. 곤란하고요. 백이 잡혔고요. 뒤로 물러나서 그냥 받아준다면 자체로 무거워요. 조금 당했고요. 그래서 백은 최대한 멀리 뛰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눈목자까지 벌려가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때 흙이 늘면 이렇게 한 칸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전개가 되었을 때 좀 흙도 굉장히 두터 보이거든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승률상으로 백이 약간 좋은 5대5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감상으로 두터움을 좋아한다면 흙을 잡고 싶어요. 이러한 그림을 김은지 선수가 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나를자를 받아준다면 이 자체로 약간 활용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젖혀서 이렇게 단수를 쳐서 두터움을 가져가는 진행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거의 5대5입니다. 사실상 백의 실속이 흙의 두터움보다 약간 앞선다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이러한 진행이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최선의 수순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나를자를 둘 때 백이 받지 않고 이제 중앙 쪽을 젖혀가게 되면 이 눈목자를 붙여서 가르는 행마가 제격입니다. 그러면 이게 따냈을 때 백이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먹여치는 패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은 이때 선수를 잡아서 이제 변 쪽을 벌려서 석점을 버리는 진행을 추천합니다. 근데 흙도 이제 바로 잡지 않고 먼저 활용을 해서 받아주면 그때 잡더라도 약간 활용의 의미가 있어서 백을 무겁게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약간 우세합니다. 승률상으로는 6대4가 조금은 안 되고요. 거의 근소하죠. 네, 거의 사실상 5대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붙이는 수가
의외로 이 붙여가는 수가 굉장히 적극적인 행마이면서 상대방을 까다롭게 만드는 수법이더라고요. 실전일 때 늘어서 받으니까 벌써 당했고요. 최선의 진행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최대한 넓게 어떻게 보면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좀 만약 가까이 가면 이러한 자리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널찍하게 떨어져서 이제 가게 되는데 흑도 나를자를 가게 되면 받아주게 되면 이제 기분 좋은 저침을 두어갈 수가 있고요. 두텁게 만들 수가 있고 받지 않고 이렇게 버리는 진행을 인공지능은 추천하는데 이런 진행은 공부하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완벽하게 둘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더 알려드릴 수법이 있습니다. 일단 흑이 끊고 늘어서 싸움을 걸어왔을 때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제가 만약 많이 이렇게 백이 벌리게 되면 그냥 한 칸을 받는 것은 백도 나를자로 충분히 둘 수가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 진행 자체로 백이 안 나빠요. 좀 최대한 좀 허술하지만 넓게 벌려가면 이 진행 자체로 백이 붙여서 늘어서 또 자세를 갖추게 되면 굉장히 좋은 모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흑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씌워서 백을 압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좌측에 석점을 돌본다면 두 칸을 추천해요. 두 칸을 두었을 때 이때도 흑이 잘 둬야 되는데 사실 잘 받아도 상호 5대5의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 칸을 띄게 되면 나를자의 자세가 여전히 괜찮습니다. 흑이 변으로 압박을 오겠죠. 똑같이 나를자를 두어 가세요. 이러한 모양이 나왔을 때 백이 만족이에요. 이러한 모양이 나왔을 때 충분히 지금 보시게 되면 두터운 모양으로 중앙의 흑 좀 넉점을 압박할 수가 있는 형태죠. 그래서 흑도 좀 더 적극적인 행마가 나와야 되는데 방금 전에 제가 요 행마가 이제 백이 넓게 벌렸을 경우에는 강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요. 이러한 모양이 만약에 똑같이 진행이 되면 맥이 밀어놓고 붙였을 때 뭔가 다음의 자리를 지금은 잘 안 돼요. 이런 수가. 그래서 약간 넓게 펼쳐져 있을 때하고는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건 받아줄 리가 없죠. 받지 않고 백이 늘어서 받았을 때 흑이 지금은 이러한 젖히는 자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면 흑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돌 한 칸의 차이가 큰 이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럴 때는 흑이 여기서 그냥 한 칸 뛰는 것이 아니라 좀 우직하게 이렇게 꼬부려서 백을 압박하는 수를 추천하더라고요. 응수타진인데 이거 받아주면 이거 교환 자체로 많이 이득입니다. 젖히는 순간 너무나 괴롭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좀 우직하게 받아주는 것이 정수예요. 그러면 흑도 이수가 잘 안 됩니다. 붙여서.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었을 때 끊겨서 곤란하죠. 그래서 그냥 한 칸을 띄어서 행마를 하는데 요 교환 자체가 백을 약간 무겁게 만드는 좀 기민한 수순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싸울 때 뭐 이때부터 서로 간에 어려운 전투의 양상이 펼쳐지게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완벽하게 이러한 수를 사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더라도 자체로 5대5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변으로 두 칸으로 받아주는 수가 원래 기존에 손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승률상으로 보니까 인공지능은 한 1%밖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한 칸으로 두어올 경우에 충분히 좀 쉽게 자세를 잡으면서 행마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둔다면은 상대방은 이러한 수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변으로 벌려가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을까? 당연히 한 칸 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백이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호가분들 두실 때 분명히 좌우 석점 중에 좌측의 석점이 좀 더 위험해 보이실 겁니다. 이 한 칸은 그러니까 기세의 한 수고 물론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최선의 자리이긴 합니다만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가 한 수 한 수 어렵잖아요. 그래서 변으로 지킨다면 이 두 칸을 추천하고요. 네, 이러한 진행이 되었을 때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삼삼정석 후에 이제 손을 빼게 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끊어가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공부를 했던 부분이지만 매번 공부를 할 때마다 좀 새로운 발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끊어가는 수가 또 지금 배석에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다양한 변화들을 불러왔는데, 좀 변화가 사실은 배석에 따라서 돌 하나의 위치만 달라져도 또 완전히 뒤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루던 날이 또 올지도 모르겠네요. 끊어가는 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끊어가는 변화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오늘 강의 보시면서 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